이야, 진짜 너무 좋지? 네. 이것이 서울인가? 이것이 서울인가? 이거 뭐, 이거.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있으면 이렇게 1년 만에 3억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3억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용산에 있는 상가인데 실제로 투자금 1억 원을 투입을 하고 딱 1년 만에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용산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이제 없으시죠. 워낙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채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용산인데요. 용산이 핫하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첫 번째, 월세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지만 단기 매매로 몇 억의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주거용, 아파트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가로도 과연 재개발, 재건축은 가능한지, 이걸로 정말 돈 버는 프로세스가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부도 보셔서 알겠지만 참 안 비싸 보이죠? 자, 이분이 1.6평을 샀습니다. 1.6평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칸은 이렇게 조그맣게 한 칸이잖아요. 네. 5평에서 7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대지 지분이 1.6평이에요. 그러면 이 타일 1개 반 정도, 이거를 이분이 1년 전에 얼마 샀냐면 1.6평을 2억 7천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야? 1억 6,800만 원. 평당 1억 6,800만 원. 1억 6,800만 원에 사는 평당. 와. 1.6평을 2.7억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6억? 그럼 평당 얼마? 거의 4억 가까이, 3억 8천 가까이. 여기 한 평이 왜 4억 가까이 하냐면 물론 비쌉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게 더 높아지면 고층 빌딩과 업무 시설들이 다 들어오고 오피스텔 같은 거로 분양을 받게 되면은 그 가치는 15억, 20억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미래 가치가 더 반영이 됐기 때문에 6억보다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죠. 선생님, 근데요, 지금 이제 대지 지분, 평당 가격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건물은 그러면 일단은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대지 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왜냐?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라 하면 건물이 노후화돼서 허물고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허물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땅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죠. 근데 건물은 노후화가 돼서 건물 가격을 거의 책정을 안 해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거 한 칸 솔직히 건물 얼마나 하겠어. 20년이 넘었는데 거의 건물 가격은 제로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땅 지분으로만 가는 거예요. 요 조그만 거 한 칸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 이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되는 거죠. 이 건물의 원주인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내가 이 건물주의 입장에서 원조합원의 위치에서 더 좋은 층을 조합원 분양가로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썩상이라고 하거든요. 썩상이요? 썩은 상가. 썩은 상가 투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나도 입주권을 가질 거야 하는 걸 썩상 투자라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썩상 투자를 할 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투자가 대체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거는 주거용 대출을 딱 막았단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1주택 있으면 대출이 안 돼. 이런 게 딱 문제가 되면서 이 상가가 떴는데 여기는 매입 가격 기준으로 80% 가까이 대출이 나왔습니다. 오, 그럼 20%만 돈이 있으면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2억 7천에 샀잖아요. 그러면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있으면 이렇게 1년 만에 3억 차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썩상 투자를 할 때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 좋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명의 부분은 가능한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고 일반 과세로 팔 수 있지. 개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2년이 지나야 일반 과세로 판다는 거. 그리고 수익이 크게 됐을 때는 40% 가까이 양도소득세가 나가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내부에 있는 지금 상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그래도 벽체들이 다 있는 구분 상가처럼 보입니다. 이런 데는 대출이 돼요. 그럼 대출이 안 되는 건 뭐가 안 돼요? 오픈 상가라고 해서 큰 대형 상가 가면 벽체 없이 그냥 풍방 같은 거 놔두고 파는 데 있잖아요. 아, 테크노마트 이런. 그렇지. 아, 네. 테크노마트 이런 데는 대출 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대출 요구는 명확히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썩상 상가를 투자했을 때는 이 상가가 부셔지고 다시 올라갔을 때 단순히 상가로만 갈지 아니면 상가 플러스 오피스텔 이 주거용을 포함한 건물로 올라갈지에 대한 미래 개발 계획에 대한 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 알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좀 간단하긴 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야 돼요. 그냥 상가라고 해서 그냥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상가가 상업지에 있는 상가여야 해요. 다른 대지에 있는 상가들은 높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아주 높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만 여기가 허물어지고 똑같이 이 사이즈 그대로 간다 라고 했을 때는 투자를 하지 않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공부는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그것도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왠지 알아요?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사장님이 다 알고 있어. 아, 그러네요. 당연하지. 일을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장님들을 만나봐서 솔직하게 물어보고 정중히 물어보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플로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관심이에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결코 정보가 나오진 않아요. 내가 시간을 내서 발품을 팔아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지만 선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도 한번 온 김에 살짝 둘러보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가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테니까 시청하신 분들도 한번 잘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막 어떤 호수를 사거나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호실이라고 해서 장사 더 잘 되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외부로 나오면은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허물어지면 아마 저런 느낌의 아주 큰 건물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3억이라니 계속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끔 이렇게 댓글들 보면 이거 물건 띄워주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투자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절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시세가 더 올라주지 않으면 과연 샀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날지는 저도 되게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여기서 시세가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수익이 나기는 좀 힘든 구조긴 해요. 그래서 당연히 용산이다, 핫하다 이런 이유만으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저 역시도 지금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그 점은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1, 2년 만에 시세가 오르고 이런 투자 패턴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드리기 위한 거니까 오해 없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기간에 1년 만에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언제 팔아야 돼요? 제일 저희가 좀 책으로 보는 게 국제 업무지구가 토목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요. 구획을 나눠가지고 기업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면 금방 올라가잖아요. 토목공사야. 토죠 지금. 네.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땅만 사면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최고점이죠. 이제. 얼마까지 오를까요? 사실은 얼마 팔까요? 1,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3억 5천, 뭐 8천, 7천 뭐 이렇게. 평당 4억 5천. 몰랐네요. 근데 그거는 작은 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총 금액이 작은 게 접근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4억. 네. 솔직히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단타로 갔을 때. 그냥 내가 잠깐 사고 뭐 1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팔았을 경우. 사장님 조그만 거 사면 5억, 6억짜리 사면 대출돼요? 법인으로 사면은 지금도 한 70%, 80%는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다 법인으로 사시는데 그 정도 다 돼요. 현장을 가보니까 부동산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장님 여기는 언제 가져왔어요?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여기는 안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이 상가 투자할 때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지역은 일반 상업지에 개발 계획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라서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 상업지를 바로 벗어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용산이라는 것,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는 것만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토지의 이용 계획, 재개발, 재건축의 프로세스, 그리고 전체적인 개발 계획 등은 충분히 따지고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상가 투자 예전엔 솔직히 쳐다도 안 봤었어요. 주거용만 투자하다가 주거용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상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넘어왔고요. 그 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상품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마지막 크루징 하는 곳, 이게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썩상이 시대가 지나면 이렇게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미래의 개발 계획을 예상을 해서 투자하는 게 상가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누군가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플레이스 MC 파이팅 팔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너무 좋지? 이것이 서울인가? 이것이 서울인가? 이거 봐, 이거. 우리가 그 봤던 상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와, 정말 쾌적하고 좋네요. 이거 얼마예요? 뭘 말까? 몇천 원 하지 않을까요? 야, 진짜 가지고 싶다.